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전력기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저거라 보죠. 전선. 우리 해야죠. K전선. 네, 해야죠. K전선 한번 얘기해 보면 K전선. 자,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왜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한번 쭉 가보죠. 저는 사실 전선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를 봄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복잡할 때가 뭐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안 잡힐 때 좀 어렵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정해서 1번을 투자를 했는데 또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 내가 하위권에 넣었었던 종목을 1순위로 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섹터에 종목이 많으면 불편한데 전선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선주는 LS전선과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또 LS전선은 빼야 돼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LS전선 아시아는 LS전선 아시아만 보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오케이.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핵심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LS전선이 우리나라 전선 시장에서 가장 대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주 규모를 보면 그 다음이 대한전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한전선의 이제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실적이 좋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2020년에서 21년 잠깐 좀 삐끗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AI 시대에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지핀 거죠. 이제 AI에 공급할 전력이 모자른다, 쇼티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변압기 이쪽에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타자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LS전선, 대한전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적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수주 잔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 잔고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일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또 이제 수주 잔고도 많으면서 그리고 업황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장단점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LS전선이 만약 상장이 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무조건 LS전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대한전선부터 보면 뭐 장단점 중에 단점을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시총이 1조가 넘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5천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유상증자를 하면 저는 안 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 대한전선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증자의 이유가 사실 대한전선은 육상 케이블의 강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자를 해서 우리가 확보한 돈을 가지고 해상 케이블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 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했는데 바로 이 포설선이라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케이블을 까는데 필수적인 이 선박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이 기업 정말로 그냥 말뿐이 아니라 해상 케이블에서도 사업력을 늘려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도 어떻게 보면 증자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와 현재의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길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잠깐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보십시오. 유상증자와 관련된 오늘 세 번째 팁입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것은 기업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죠? 왜? 어디다 쓸 건데? 줘. 그걸 들어보고, 물론 이제 돈을 아예 그냥 뭐 사이도 안 좋은 상황이면 물어보지도 않죠. 그렇죠. 돈 없다 소리부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주주들은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어디다 쓸 건 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카드 값을 갚는 데다라고 한다면 나 돈 없어 소리가 나오죠. 근데 내가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가서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라고 한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한전선이 딱 그 경우예요. 가장 안 좋은 유상증자가 뭐냐면 운용자금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카드값이에요. 맞아.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것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한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한다?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막대한 장치 산업에 들어가는 돈을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나는 믿겠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라면 이거는 나중에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단기 투자자야. 이게 얘네들 공장 만들어 갖고 매출 나오는 때까지 난 못 기다려. 그러면 이 유상증자는 여러분들한테 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의 지금 뭐 김태섭 본부장이나 제 시각으로 본다라면 일단 호재로 보여요. 네. 호재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 계속해서 이제 차트랑 한번 보죠. 일단 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한전선의 이 주봉을 틀어놨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큰 시세가 납니다. 왜요? 대한전선이에요. 네. 자, 대원전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도 그때 전선주들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올랐죠. 그리고 이제 가온전선도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어요. 키로당 5,000원이었던 게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현물 가격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구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도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또 민감한 원자재다 보니 또 중국에서 경기 안 좋네 뭐네 하면 또 많이 오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올라갈 만하면 원자재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반등도 제대로 없이 끊임없이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을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악성 매물이죠. 좀만 올라오면 매도하고 좀만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노란 선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 뭐죠? 원금만 하라. 원금만 하면 팔 거야. 그게 바로 악성 매물이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끔찍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사이에 2차 전지 슈팅 나와, 반도체 슈팅 나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찌르실 필요 있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강한 주도 업종 혹은 이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갈 만하면 차익 물량이 나오고, 네, 올라갈 만하면 차익 물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면 대한전선의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대량으로 잡히고 있다. 일단 유상증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있지만 다른 전선주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저는 전선주들도 엄청나게 뭐 변압기처럼 계속 랠리를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어떤 또 하나의 투자의 피난처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의 이 산업의 확장을 하다 보니 이제 전선주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에 돌입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전선주들이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뉴로모픽보다는 좀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서버를 늘려야 되고 신재생이 됐던 신재생이 아니라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원전 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막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전기는 우리의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이 전기를 이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깔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또 노후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막대한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인프라라든지 글로벌리 인프라가 좀 안 돼 이제 지금 한번 이제 그 속된 말로 개비해야 되는 그렇죠. 좀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새끼 안 먹나요?
물론 저처럼 내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건 먹는 거죠. 그럼 식품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요거와 요거를 적절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불꽃님이 또 한 번 질문을 주셨는데 DDR5가 이제 올해 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게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 DDR4에서 DDR5로 이제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현실로 열리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 그 HBM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한 번 딱 얘기한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분명 좋은 섹터지만 요것들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번에 내일 네. 옵션 만기일, 네. 미국의 또 만기일, 요거 전략 간단하게 좀 한번 김성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요 이벤트 드리븐과 관련해서 요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면 주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죠. 너무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언제나 선대응이 가장 옳다. 선대응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선대응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선대응. 네. 선대응.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 중이신 종목군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고 그리고 변압기, 전력기도 이렇게 잘 가는데 분명히 수익 종목, 그러니까 수익이 나신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매도를 하고 현금을 저는 쥐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띄워놨는데 또 갔습니다. 또 갔어요. 대장주들의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이런 대장주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식 트레이딩은 똑같이 하시되 비중을 조금 줄이신다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FOMC 회의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오늘의 그 FOMC 회의 얘기만 했겠죠. 그렇죠. 딴 건 얘기 안 하고 거기서 금리를 뭐 어떻게 하냐, 막 파월 의장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게 벌써 뉴스의 강도가 그때랑 다른 겁니다. 이번에 당연히 금리는 안 올릴 거고, 물론 점도표가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찌 하지만 이제는 대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 이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물론 파생 만기일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긴 해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건 지수 관련 종목들인데 파생과 관련된 것은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개별 이슈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재료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그렇죠.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근데 우리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얘기하잖아.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될 때는 언제죠? 시장이 흔들릴 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역발상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오늘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두서 없이 좀 진행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좀 떨리셨다면서요? 네. 이 방송 달인이 떨려. 방송 달인이 그만큼. 자, 라이브, 우리 주도주의 창 라이브는 김태성 본부장도 떨게 한다라는 마법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 뭐 꼭 찾아뵙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예요. 저희는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 플러스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걸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실수록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두세요. 핸드폰에 적어두고서 내가 이거 수요일 날 질문해야지 라고 해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성 본부장님, 네. 심장 좀 가라앉히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십시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